네, 이번에도 구독자님 질문이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또 제 생각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이 꼬맹이 넘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민티러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점이 있어서요. 제가 풀코스를 달린 후에 물만 마셔도 소화불량이 생겨요. 그런데 참 웃긴 게 배는 고프단 말이죠.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불량,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풀코스 달린 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사실 저도 이걸 얘기 드린다는 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맹이 넘버원님과 비슷한 그런 경험하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제 얘기를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풀코스 같이 장거리 달리기를 하고 나면은 소화에 장애가 생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풀코스를 달리던 도중에 소화 장애가 생기기도 해요. 뭐 배가 막 아픈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35km 지점에서 물을 마셨는데 갑자기 막 배가 아프더라.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요. 달리면서 물을 마셔도 이게 제대로 흡수를 하지 못하게 돼요. 소화 장애가 생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뱃속에 물이 많아져 가지고 이게 출렁출렁거리고 몸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수분 흡수가 잘 안 되니까 갈증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또 물을 더 마시고 또 나중에는 배가 아프기까지 하죠. 풀코스 후반부나 중반부, 혹 특히 대부분 아마 후반부에 많이 제공이 되는데요. 거기에 제공되는 뭐 바나나라든지 뭐 초코파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이런 음식들 이런 것들을 드시고 심할 경우에는 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요. 음식물을 토하는 경우는 그런 이유는 해당 음식이 상했거나 아니면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요.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마셨다. 그러고 나면 저희들이 토하는 경우가 많죠. 많이 드신 분은.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어떤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우리 몸의 한계를 맞이하게 될 때 이 술이라는 물질이 들어왔음을 인지하잖아요. 술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인지하고 이거를 내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뱃속에 있는 것들을 빨리 내보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구토중추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자극해서 의도적으로 토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가 처리하는 음식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위가 음식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위가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음식물이 들어오면 장애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 의도적으로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달리기를 하면서 위가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과도한 혈액 쏠림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수분의 부족 때문입니다. 제 해결 방법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달리기를 시작한 직후부터 몸에 갈증이 느껴지지 않거나 허기짐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미리 수분과 에너지를 공급해서 우리 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위의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달리면서 물을 자주 마셔가지고요. 수분이 늘 충분한 상태가, 몸이 충분한 상태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한번 이게 좀 물이 한 쭉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물을 드시게 되면 물론 갈증도 좀 늦게 가시지만 위나 이런 부분에 소화에도 장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늘 수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늘 수분이 충분하도록 유지해 주시고요. 파워젤이라든지 음식을 먹는 타이밍을 조금만 더 당겨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요, 아예 달리기 마라톤 대회를 시작하기 직전에 그런 어떤 파워젤 이런 것들을 먼저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두뇌로 인지하는 배고픔, 갈증, 제가 느끼는 그런 배고픔과 갈증의 타이밍보다 한 박자 빠르게 급수를 미리 하고요. 어떤 에너지원 같은 것들을 미리 먹는 거죠. 파워젤의 경우에는 또 되도록이면 에너지 공급이 좀 오랫동안 유지되는 제품들을 찾아서 주기적으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 보통은 남은 거리가 5km가 되면 뭐 그때는 파워젤 먹어봐야 별로 효과가 없다. 뭐 살로 간다. 이런 얘기를 좀 하세요.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파워젤을 먹지 않아도 되고 대신에 빨리 어떤 에너지가 차오르는
어떤 다른 것들 혹은 파워제 중에서도 효과가 빠른 거 아니면 어떤 포도당 캔디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레이스를 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좀 소화가 잘 안 되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마지막 남은 거리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 파워젤 그리고 특히 에너지를 장기간 공급하는 파워젤을 드시면 레이스 후에도 급격한 어떤 몸의 변화를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거죠. 레이스 전부터 레이스를 하고 끝날 때까지 우리 신체의 변화에서 급격한 어떤 수분의 고갈 혹은 에너지의 고갈이 되는 그 상황들을 최대한 적게 만든다. 네, 그렇게 하시면 조금 마라톤 풀코스 달리실 때 위장 장애가 생기시거나 뭐 소화가 안 되거나 끝나고 나서 음식 먹었는데 막 토할 것 같고 물을 마셨는데 물도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현상들을 조금은 줄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변화가 크신 분들은 평소에도 소화장애가 자주 생기는 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평소에도 일상생활에서 물을 잘 안 드신다거나 이런 분들일 수 있으니까 일상생활에 대한 그런 습관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바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답변이 꼬맹이 넘버원님에게 잘 맞을지는 사실 장담하기 힘듭니다. 앞에도 제가 잠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해결 방법이라는 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다만 저는 달리기 후에 어지럼증, 약간 저혈압도 있다 보니까 어지럼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끝나고 나면 에너지 고갈도 굉장히 많이 된 상태고 하다 보니까 끝내고 나면 몸이 막 휘청일 정도로 굉장히 좀 어지러웠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방법을 써가지고 굉장히 조금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었어요. 풀코스나 혹은 뭐 30km 이상의 LSD를 하신다. 그럴 때는 에너지, 물 이걸 정말 수시로 먹어주는 방법. 특히 초반부부터 에너지와 수분의 공급을 계속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 싶으면은 처음 달리기 시작한 5km 지점부터 아예 5km 지점부터 5km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수분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요. 이렇게 파워젤 먹고 물도 마시고 하면은 확실히 마지막 뒤에 갔을 때도 좀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도 없고 배가 아프다. 달리면서 배가 살살 아픈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 뭐 질문 주신 꼬맹이 넘버원님 그리고 또 비슷한 현상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